펭귄 어페럴의 세 번째 컬렉션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컬렉션을 위한 봉제 작업을 마무리해가는 시간. 두렵고 설레는 두 가지 마음을 안고 오늘도 미싱을 밟고 있네요. 지난주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펭귄 어페럴 라벨을 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라벨이 남아있지요.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안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공단 라벨. 보통 옷 안에를 보면 품질 라벨이라고 있잖아요. 사이즈, 섬유 조성,
세탁 방법, 그리고 메이드 인 어쩌구 라고 새겨져 있는 하얀 라벨. 그런 종류의 라벨이랍니다. 하지만 펭귄 어페럴의 공단 라벨은 조금 달라요. 작업을 발표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었는데 저는 공단 라벨에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겨요.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 줄에 메이드인 강명자, 권영자, 신소주, 누군가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에요. 바로 그 누군가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만든 사람이니까. 사실 지난 5년간 저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왔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숨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랬죠. 내 안에 들어온 누군가의 이야기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녹음해둔 대화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며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진실에 조금씩 가닿으려는 용기를 내곤 했어요. 아, 지금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우린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치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목소리. 그립지만 익숙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여럿이 뒤엉킨 목소리가 아니라 여기쯤에 나처럼 거기쯤에 혼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미싱을 밟으며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곳은 저의 아주 작은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는 생각들, 흔들리는 시간들.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내 정체성은 늘 모호하다. 되게 애매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이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난 도대체 창작자도 아니고 기획자, 활동가, 예술인이 아닌 건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결국엔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거야.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제재가 제재 그런 것들을 살려서 기획이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그 시기에는 있는데 꺼내놓지 못하고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하여튼 그렇게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들이 이제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그치. 좋은 면이 크다고 그래. 생각해요. 누구나 그게 계기가 있는 거야. 나 펭귄 오페라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완전히 지하로 내려왔었거든.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이걸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명자 언니를 찾아간 거기도 하고. 사람이 웃기지? 그렇게 뭔가.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 자기 아픈 걸로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있던 얘기를 네, 결국은 꺼내서, 네. 그래서 그때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 공연 보러 가서도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때도 그랬고 이제 글을 쓴다는 이런 것들로 읽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계속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제재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던 거지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자주 만나서 모든 얘기를 다 나누진 않았었잖아.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 제재는 자신이 어떤 일 혹은 활동, 작업 이런 것들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생각을 최근에 또 이렇게 해봤는데요. 전 늘 제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애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제 걸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 망설였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뭐 창작자도 아니고 근데 기획자 예술인이 아는 건 아닌 거 아닌가? 근데 또 뭔가를 막 제가 막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그려내거나 막 구현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어서 물론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뭐 이렇게 그것도 구현하는 거긴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러고 이제 몸이 아파서 뭔가 일적인 뭐 예술 쪽으로는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고 막 성평등 활동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결국엔 다 그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평등 활동가 할 때 프로젝트 하나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성북구 안에 있는 예술인들을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그 안전망 사업을 하는 거였고 결국엔 내가 되게 회피하고 싶었던 그리고 되게 트라우마처럼 있었던 그 예술계의 미투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나는 이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막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네, 그 애매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을 활동가이면서 네, 기획적으로 하지만 뭐 엄청난 예술적인 기획을 해본 경험은 사실 없으니까 예술가 막 이렇다기보다는 저의 어떤 신념 같은 거를 작게나마 계속 좀 소소하게 계속 시도해보는 어떤 활동식 기획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근데 그냥 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좀 아쉬운 것들 이야기 되어야 하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작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다른 타인들이랑 그런 성향들이 언니랑도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예술 기획자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는 놓치고 싶지는 않다. 근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도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럼. 그러니까 자격.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런 거에 연연하면 정말 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고.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마을에서 혹은 제가 하는 고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 되게 마이너하잖아요. 아픈 몸, 청년 여성의 아픈 몸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지만 꺼내놓고 막 작업을 하는 건 최근 뭐 몇 년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네 할 때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언니도 그렇고 주변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런 거 기획해 주셔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랬던 것들을 보면 내가 봐도 너무 중구난방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나는 삶의 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마다 이거를 어떤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게 그 정과 완전히 찰떡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래 걸어간 길인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삶의 궤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가 대단한 게 있어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 걸어온 길 그렇죠. 그게 뭐 이렇게 옆으로 좀 새 나갔건 뭐 그랬건 근데 제재가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길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저도 한창 혼란될 때는 진짜 다 때려치고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아예 벗어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제가 아프고 돈을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좀 소소하게 해보자 됐고 그게 남들 눈에는 저도 아마추어일 수도 있고 되게 허술할 수도 있지만 저 훨씬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맞는 것 같고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일하거나 뭘 하는 게 사실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전에 어떤 일을 하거나 경험을 하는 게 이어져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어떤 그 하나의 분야나 하나의 뭐 그게 일터가 됐든 거기서 그 혹은 뭐 두산에서 한 하나의 그 공연이 됐든 그거 하나만 보고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치 거기서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넘어왔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통은 되게 대차지 않은 사람들 빼고는 자기가 되게 용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근데 다 용기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사실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맞아요. 용기 있는 거야. 맞아요, 뭐 어디 맞아요. 뭐 주먹 붉은 쥐고 어디 나가야 돼서가 아니라 맞아요. 자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물론 뭐 사라져서 산다고도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용기가 있고 조금씩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늘 생과 죽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이나 네 그런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돼서 그런지 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엄청 난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엄청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달라도 열심히 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요즘에 대단하다란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생긴 오페라의 테이블에 이제 거기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앉잖아. 그러면 제재가 이제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앵글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제재가 앉아 있는 옆모습을 찍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는 영상이 안 나오는 거야. 누군가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거, 그 장면을 좀 찍고 싶거든.
그래서 그거는 언니가 찍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이폰으로. 나 어? 모든 걸 다 아이폰으로 해. 음. 오히려 부담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찍히는 입장에서. 그냥 옆모습 그냥 자기가 할 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사이에 미싱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일자 받기 하는 동안 그 네. 시간 동안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될 거야. 그 정도의 분량을 아무튼 찍을 것 같아. 생각보다 길게 찍으시네요. 알겠어. 그렇게. 자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게 남들 눈에는 아마추어일 수도 있고 되게 허술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늘 아쉬움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할 얘기가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내가 하는 고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청년 여성의 아픈 몸.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내 인생에서 아쉬운 것들.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끝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그래서 꿈을 꾸며 사는 우리들. 그래서 꿈을 꾸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어 듣고 온 곡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선과 영의 첫 정규 앨범 밤과 낮 중에서 네 번째 트랙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습니다. 참 고운 노래죠. 이 노래는 선과 영이 복태화 항군으로 활동하던 시절 자전거 마을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한 곡인데요. 그때가 2015년 제재를 처음 만난 시간이기도 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둘레길에 쪼그려 앉아 서로의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우리 둘은 여전히 이렇게 목소리를 주고받고 있어요. 제재, 다가오는 주말 펭귄 어페럴 컬렉션에서 만나자. 그나저나 너무 떨리네요. 꽤 오랜만에 작업 발표거든요. 그러나 겁내지 않으려고요. 남은 일주일 하루하루 딱 하루만큼씩 용기를 내서 그 날을 맞이하려고 해요. 오늘 제 곁엔 제재의 목소리가 다녀갔습니다. 내일 서울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최저 기온 0도, 최고 기온 11도, 비올 확률은 30에서 90%, 미세먼지는 보통, 해 뜨는 시간은 7시 25분, 해 지는 시간은 17시 15분, 그리고 바람의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마음도 잘 챙기세요.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오늘 끝곡은 2018년 뜨거웠던 여름 봉제공장 펭귄 어페럴의 문을 열어주었던 곡인데요. 펭귄 어페럴, 그 여름 한철의 이야기에 삽입되었던 테마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흔들리는 시간에서 초보미싱사 신소우주였습니다.